개인 투자자들 많이 가르쳐 보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저 매도 놓쳤는데 어떡하죠? 아니면은 제가 사석에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아, 내가 직장 다니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잘 잡았는데 근데 하필 회의 갔다 왔는데 그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자주 빈번하게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약간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직장인분들은 더 잘 만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샀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샀습니다. 근데 회의를 갔다 오든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내가 다시 돌아보는 시점이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류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되게 작은 파동에서도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기도 해요. 여기서 샀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화장실을 갔다 왔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냥 못 봤어요.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여기서 흘러가고 있다. 이럴 때 이거 놓쳤네, 여기서 이랬었어야 되는데 등등, 내가 자리에 복귀해서 주가를 보고 났을 때, 그러고 나서 내가 산 가격하고 과거를 비교하면서 그것보다 올랐던 적이 있어 없어, 요거 가지고 되게 많이 좀 판단, 갈등, 아니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사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리를 안 비웠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붙들고 있었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똑같은 생각 할 거고, 진짜 팔 걸. 보고 있어도 비슷한 일은 생기고, 안 보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더 황당하게 쭉 위에 찔렀다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나중에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죠. 네, 맞아요. 이게 저도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이거 자리에 있었다 한들 여기서 진짜로 기가 막히게 전략 매도를 하는 게 과연 정답이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정답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역시도 지금 시점에 주가가 여기에 있으니까, 올랐으니까 다 지나고 나서 여기서 안 파는 게 정답이지 라고 누가 말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생각을 교정해 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여기서는 자리를 비웠든 안 비웠든 매도를 과연 진짜로 전략 매도를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할 것 같았으면은 여기서 진짜 왜 들어갔을까? 이거라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성립하려면 스캘핑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스캘핑? 짧은 시간에 스캘핑 하는 사람들이 요 파동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여기서 파는 게 더 합리적인 거고, 또 스캘핑을 치는 사람들이 이런 거래량 상황 속에서 이런 매매를 했다?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참 따져볼 게 많죠. 요 한 상황만 보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다 팔았어야 된다? 여기서 아마 거래량 보고서 들어가는 걸 텐데 여기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다 판다? 글쎄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빨리 매도한다면 차라리 이런 데서 매도하면은 매도가 될 것 같아도, 이 상승 중간에 일부 부분 매도도 아니고 그냥 딱 집어서 여기서 다 판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자리에 돌아와서 복귀를 하면서 주가 여기까지 갔다 왔네, 나 저기서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체로 말도 안 되는 것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 생각은 좀 건전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또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죠, 사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하셨는데, 그런 식이면은 여기에서 이미 후회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이미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후회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 뒤에 상황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이어져요. 근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딱 잘라놓고 보니까 팔았어야 되는데 수익이네,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거는 자리를 비워서 아니면 놓쳐서 문제인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고 보게 되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가 무언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의 회로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고쳐주고 싶은 거는, 자리에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여기서 무언가를 판단을 할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지나갔었는데 여기서 이랬었네, 그걸 보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스스로 좀 해보는 연습과 훈련, 이런 것들을 습관 들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거 판단을 못하니까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팔까요? 살까요? 등등의 얘기를. 그리고 이게 정형화돼서 딱 분류되면은
좋겠지만 지금은 이 종목의 그냥 하나의 상황 예시지만 또 다른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확인하고 산다고 샀다가 좀 늦게 샀는데 여기서 샀다가 사고 나서 급하게 자리를 비웠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로 와 있다. 근데 봤더니 이런 식으로 수급 이탈, 어떤 큰 파동이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와 있다. 아니면 주가가 더 떨어져서 이게 요 정도 와 있다. 뭐 이랬었을 때 판단하는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단순하게 정형화시켜서 분리시켜서 내가 자리 비었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져 있으면은 일단 매도하세요. 매도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하세요. 또는 매도하지 말고 그냥 버티세요. 등등 이렇게 정형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동 강령이 존재할 수는 없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생산적인 거를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고요. 그러면은 저 역시도 지금 말한 상황이 저희들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때 있겠죠. 그럴 때 제가 어떤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제가 다시 이 종목을 보게 된 시점에서 과거에 뭐 갔었고 안 갔었고 이때 팔았으면 수익이었네 아니었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제 매수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주가 이 사이 과정, 내가 놓친 이 사이 시간 동안의 파동을 봅니다. 정확히는 수급과 파동을 봐요. 여기서 내가 사서 같은 가격에서 봤다고 했었을 때 가격이 같으니까 현재가랑 내가 산 가격이랑 같으니까 이때 샀을 때랑 별 상황이 차이가 안 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방금 전에 예로 보여줬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똑같이 3,100원이라는 가격은 같을지 몰라도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면 이 사이 상황 속에서 이런 수급과 파동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없는 셈 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중간이냐 내려가고 있는 중간이냐 당장 이것만 비교해도 차이가 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이를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은 게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간단한 질문을 해보면은 스스로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가격에 처음 산다라고 하게 되면 너는 사겠니?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대체로 주식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는 사더라도 여기서는 잘 안 살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여기선 사지만 여기선 잘 안 산다. 그런 느낌이면은 이 종목이 좀 변한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샀어요. 근데 주가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샀지만 여기서 다시 사겠어? 아니면은 이게 같은 가격에 오면은 다시 사겠어 안 사겠어 라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다 보면은 이 중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죠. 그러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약간 애매하지만 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최소한 이 정도 생각이라도 들면은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안 사겠는데 그러면은 늦었지만 매도를 시작할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두 개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고 행동을 정하면은 좀 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상황이 다 지난 다음에 좀 나중에 뭔가 이제 잘못된 걸 인지하는 케이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판단 기준이 되는 거는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이거 괜찮다고 보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앞에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야 될까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앞에서 이미 뭔가를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앞에서는 어떤 좀 팁이 없을까요? 이 앞에서는 사실 팁이라기보다는 나의 선택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팔았어야 된다, 홀딩했어야 된다, 어떤 게 더 낫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선택의 문제다.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윙을 하려고 여기서 첫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안 파는 선택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스윙 관점에선 여기서 파는 게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안 파는 게 당연히 날 수도 있는데 단타 아니면 스캘핑 이런 관점에서는 이거 안 놓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파는 선택을 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매매 스타일에 따른 선택인 것 같고 열린 선택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정답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나가고 나서 이 이후 파동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저도 흘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요 상황을 맞게 되면은 저는 이때는 여기서 산 게 안 좋을 것까지는 없는데 약간 불리하네. 나 조금만 더 조정을 해볼까 하면서 조정하는 형태의 매매를 하면서 좀 평단을 유리하게 포지션을 유리하게 재정비를 하면서 이 재정비가 잘 되면은 스윙으로 가고 원활하지 않으면은 보합 정리하거나 아니면 단타로 그냥 끝낼까? 요런 생각으로 선택을 변경하기도 하거든요. 요런 게 실제로 매매할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자리 비워서 놓치고 나서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할 때 해야 되는 생각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어찌 보면은 주식하면서 자리 비운다 안 비운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이게 너무 많은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는데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본인 생각대로 안 흘러가서 뭐 수익을 못 냈다던가 물렸다던가 손절을 했다던가 그럴 때 잘못 들어갔네 그런 생각하거든요 되게.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가는 게 어딨어.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간 거고 어떤 특정 목표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단지 그 선택에 맞는 좋은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뿐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점검할 거는 있지만 그 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완벽해질 수는 없고 어차피 지금처럼 나중에 약간은 후회처럼 남는 그런 결과가 펼쳐질 때 그때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오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많이 못 미치니까 진짜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도 하고, 그리고 머니스트림이나 뭐 저 같은 사람한테도 나 이렇게 놓쳤는데 지금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해봐도, 따져봐도 현재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나 이거 사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나 아닌가, 요거만 따져보셔도 그게 정답처럼 딱 맞진 않더라도 그런 의미 없는 후회와 궁금증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길이 열리기 시작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요런 생각을 좀 습관적으로 잘 해주면은 엇박자 나는 것도 상당 부분 개선될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습관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연습을 하면은 주식 실력 성장에 너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 과정이 사실 계속해서 이게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 이과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도움을 좀 받아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룹에 속해서 매매를 해보고 그 안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자기만의 올바로 된 습관을 가져가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런 공간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매를 오늘 당일에 매수를 했다 매도하는 막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어디 4,000원 부분에 물려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부터 물려가지고 4,000원 평단에 들고 있었는데 사실 물려 있으니까 그냥 본전 가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위에 이렇게 딱 솟았다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만약에 밑에서 샀으면은 스윙을 하려고 하든 단타를 하려고 하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은 오늘처럼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앞에서 이미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왔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치는 거죠. 내 평단하고 너무 머니까 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그런 생각에 그냥 쭉 지나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오늘 같은 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여기서 팔았어야 됐나? 오늘 여기서라도 좀 정리했었어야 되나? 이러면서 비슷하게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어떤 생각이 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말했었던 거, 요 시점 아니면은 그 전의 시점, 이런 데서 뭔가 파악을 해서 내 거를 보죠. 그러면은 이 가격 4,000원에 너라면 사겠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 주가 3,200원에 흘러가고 있는데 4,000원에 사겠어? 이걸 왜 사? 사고 싶어도 4,000원에 안 사죠. 다른 의미에서 4,000원 매수가 주문 넣고서 바로 체결을 시켜도 3,200원, 3,300원에 사집니다. 4,000원에 안 사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불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불리하다. 그 다음에 그럼 바로 반자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기회 줄 때 조정을 좀 해주는 게 좋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수해서 평단 낮춘다 아니면은 매도라도 한다. 요 두 개가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될 텐데 그때는 웬만하면은 매도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매수해도 되니까. 근데 그냥 일단 매수해서 평단만 낮춰야지. 평단 낮추는 게 목적이 되고 평단이 낮아지면은 균형이 잡히겠지 아니면은 유리해지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매도를 어떻게든 해볼 생각을 한다면은 이 이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데서 매도하는 거 안 놓치겠죠. 물론 전략 매도는 안 해도 돼요. 일부라도 매도해도 상관없고 단 얼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매도는 했겠죠. 그러면은 안 놓친다. 뭐 요런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니까는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상황이 지금 4,000원에 물려서 쭉 이렇게 끌려온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앞에 막 물타든 해서 4,000원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런 것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딱 위에 고점 찍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지금 시점에 오늘 방송을 보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맞아 나도 저기서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분은 뭘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이전에 저는 그 얘기 먼저 해주고 싶어요. 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개념부터 잡자.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 아니면 약간 그 뜬구름 같고 추상적인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자. 개념은 저희 영상, 과거 영상부터 좀 많이 보시면은 되게 많이 설명해놨고 실전 매매도 있고 아니면은 개념 설명도 되어 있으니까 관리는 이런 거야 라는 명확한 자신만의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잡혔으면 좋겠고요. 그 잡은 걸 토대로 방향을 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과거 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있고 앞으로 함에 있어서 단순히 무조건 매도 이렇게 하거나 매수 돈 길러와서 물타기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분하게 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면은 매도하고 필요하면은 매수하고 이미 여기서는 상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하는 것보다 여기서 행동하는 거는 조금 더 주의하면서 좀 더 지켜볼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막 매도를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 이게 득일지 싫을지는 너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매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마이너스 막 30% 정도까지 까져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만약에 물을 탔다면 비중도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그래서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린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지금이라도 매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니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 게 관리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이 저도 좀 와닿았습니다. 왜냐면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가 여전히 지금까지 이 긴 내용의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게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관리가 뭔지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거를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네, 그냥 이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포인트에서는 좀 적극적인 관리가 그래도 된다. 근데 B라는 포인트에서 어차피 늦었지만 그러면 A에서 해야 되는 걸 B에서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좀 무서운 얘기인 게 벼랑 끝까지 몰리고 나서 저 지칠 대로 지쳐서 관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저 벼랑 끝에서 뛸게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허락 묻는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투자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행동이 때로는 진짜 장고 끝에 악수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이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20-30%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 지금이라도 스캘핑 단타 쳐가지고 한번 메꿔볼까?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진작하지. 이렇게 물린 다음에 마이너스 30% 계좌 빵 내놓은 다음에 그거 메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높은 확률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 뭐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 많이 오간 것 같은데 본인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계속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 하기 어려워요. 주식이. 저희가 아무리 많은 팁을 드린다고 해도 이 영상 몇 편으로 그 모든 노하우를 가져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 어떻게 보면 내몰리듯이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이왕이면 그럴 거면 좀 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유튜브도 계속 하고 있고 투자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물어봤던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느껴진다. 그러면 멀리 돌아가실 거 없이 클럽에 오셔서 지금 정말 딱 1년만이라도 해보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본인이 하고 있는 습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이게 되나? 주식이 진짜 되는 거야? 이런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게 확신으로 점차 바뀌고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 저희가 댓글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투자클럽 가입 안내 공지사항인데요. 가입 안내 그리면서 동시에 소개글이자 저희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클럽을 운영을 하는지 쭉 글로 적어 놓은 거니까 쭉 읽어 보신 다음에 그러고서 마음이 동했다 그러면은 신청도 해서 상담도 받아 보시면 친절하게 유선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또 유튜브에서도 도움되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더 힘내서 영상 만들어 올릴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